처음에 저는 이 작품 임수연 연출님께 제안받았을 때 예.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안 읽어봤었어요. 아, 예, 예.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소설을 읽어보고 예.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엄청났거든요. 그랬을 것 같아요. 일단은 제 철학적인 그 소양도 부족한 데다가 예. 그렇게 그 독백을 많이 끌고 가는 것은 사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네. 또 초연이고 예.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연출님이랑 그 독백 대본 중에서도 특히 메르소의 말들을 그 선택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다툼은 예. 아니고 지난한 시간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요.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던 게 제일 컸는데 예. 어떤 부분을 빼주십사 부탁드리기도 했고 예. 어떤 걸 순서를 바꿔주십사 말씀드리기도 했고 그런데 제가 번번이 집에 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예. 연출님이 이렇게 정리해 주신 것이 다 이유가 있고 각색을 굉장히 공들여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방인을 몇 번 읽고 나서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는 작품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뺄 말이 거의 없었어요. 불문학자시니까 또 불어로까지 원서로까지 다 꼼꼼하게 읽으셨으니까. 뭐 그런 건 아니고요. 예. 네, 전박천 배우가 워낙 또 이 작품에 대한 예. 열정이랄까요? 예. 애정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는 과정에서 뭐 그렇게 어떤 이견이 많았다거나 예. 그런 건 아닙니다. 그리고 예. 저도 이제 아무래도 배우의 입을 통해서 이게 관객에게 들려지는 거기 때문에 예. 또 제가 이제 각색하고 그랬을 때 몰랐던 부분 그런 거는 이제 충분히 배우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순서도 약간 바꾼 게 있고 예. 또 이제 놓치고 싶은 대사가 있으면 그거를 이제 어디엔가는 들어갈 수 있게 예. 그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러니까 배우 입장에서 물론 연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협의를 했다고 하지만 그런 코치도 좀 받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이 문학이 연극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. 문학이 네. 좋은 문학 작품들이 연극으로 만들어지지만 사실 문학의 그 독자들이 이미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독자들이 연극을 보았을 때 머릿속에 느껴지는 그런 선입견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이방인의 책이 우리 또 잘생긴 작가분이 딱하니 이렇게 표지에 있어서 그 부분에서 인물을 표현한다? 그러니까 이미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을 텐데 머릿속에. 어떠세요?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. 예. 저 역시도 소설을 읽으면서 표지에 있는 잘생긴 작가 까미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예. 그래서 왜 나여야 하지? 뭐 좀 퉁치도 크고 얼굴도 더 잘생긴 배우가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들을 했었는데 연출님이 저에게 작업 제안을 하실 때 또 책을 한 권 또 추천을 해주셨거든요. 그 책 제목이 메르소 살인 사건이라는 메르소 살인 사건. 예, 그 아랍인의 관점에서 새로 쓴 이방인이라고 봐도 좋고 예. 그 어떤 그 이방인이라는 작품에 대한 비판이 예. 조금 있는 내용의 소설이었는데 너무 어려운 역들만 해서 그러니까요. 예. 저는 이제 좀 맹구줄 소년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자기가 주인공인데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대사들이 좀 많잖아요. 막 남의 얘기하듯이 이렇게. 예. 어떠세요? 그 연극의 매력인 것 같아요. 그 다른 어떤 장르에서 할 수 없는 나를 타자화시키고 또 이제 나의 이야기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네네. 그런 것들은 쉬 드라마나 영화에서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예. 그 알런이란 역도 그렇고 메르소란 역도 그렇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고독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공통점이 있지만 예. 두 인물은 또 말하고자 하는 게 굉장히 또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올해 초에 알런이라는 역할을 시원하게 한번 하고 나서 네네. 다시 한번 이렇게 메르소라는 인물을 만나니까 또 다른 고민을 또 살면서 저 개인적으로 또 하게 되고 그런 면에서 그 인간이 갖고 있는 그 고독과 외로움 이런 것이 일맥상통하면서도 굉장히 재미난 거죠. 다른. 그리고 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맨끝줄 소년의 클라우디오라는 인물도 예. 그 자신의 이야기를 그 타자화시켜서 계속 예. 이야기를 하잖아요. 예.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즐기나 봐요. 그러니까 이미 예. 그렇게 된 것 같아요. 보니까. 그리고 워낙 그런 거를 잘 소화하기 예. 때문에 예. 사실 저도 뭐 그렇게 깊이 있게 철학 공부를 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베르 까뮈라는 작가의 그런 세계 안에서 예. 이방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
아무래도 뭐 부조리라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. 부조리. 예. 근데 이제 부조리라는 게 음. 결국 인간이 제일 인간이라는 존재의 제일 큰 부조리는 결국 죽음인 것 같아요. 아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작품은 처음에 엄마의 죽음으로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메르소가 아라빈을 죽이는 걸로 전반부가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사회적인 죽음을 당하는 걸로 예. 마무리가 되는. 근데 그 죽음이라는 게 결국은 메르소가 사실은 이제 사형 집행을 거의 직전에서 예. 작품이 마무리되는데 예. 역설적이게 그런 어떤 모든 환상이랄까 그런 거를 덜어내고 예. 오롯이 죽음을 맞을 때 삶에 대한 의미가 오히려 더 부각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예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그러니까 까미라는 작가를 놓고 봤을 때 이방인은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당장 이방인만큼이나 유명한 까미의 페스트라는 소설에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인물들이 나오고 거기서는 이런 어떤 그 삶의 무의미 이런 거보다는 모든 그 환상 없이 정말 신조차도 없이 인간들끼리 어떻게 연대해서 그런 부조리를 악을 몰아낼 것인가 그런 문제로 넘어가는 그 전 단계라고 생각합니다.